서로 주님이 열린 세계에서 우리 모두 붙여내는 행복한 세상, 우리의 마음마다 감사의 기도, 행복한 우리 가정 공부의 노력, 세상 차고습하도 손에 손잡고 영원한 나무 길로 함께 나가자. 서로 주님의 열린 세계에서 우리 모두 붙여내는 행복한 세상. 반갑습니다. 흰소의 해 원기 106년 2021년이 밝은 1월을 맞이하고도 저희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당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교도님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지난 일요일 1월 24일 법회는 최대한의 안전거리 유지를 한 채로 교당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법동지들이 함께하여 법회를 교당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출가 모두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소중하고 기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법신불 사은님의 호렴하심 속에 전 세계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리고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내는데 합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잘해오셨듯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봅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찌되었든 2020년은 세월 속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고 새롭게 2021년에 밝은 해가 떠오른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은 인류 역사 이래 정말 고통스러운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처음 들어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 인류가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고통 속에 힘들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밝아온 신축년 2021년 1월의 달력도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곁을 하루하루 이처럼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차게 맞이했던 힘겹지만 새로운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1월도 조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1월이 되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20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선업을 많이 짓고 어떤 분은 악업을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020년에 내가 보낸 1초, 1분, 1시간,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지은 업을 살펴보면서 참회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곁을 2020년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2021년부터는 지난 한 해의 모든 묵은 업을 씻어보내고 올해에는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 해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말 다시 한번 챙겨보아야 할 1월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선택지가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돌아가야 할지 선택은 내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혼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 혼자 가기 두렵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는, 세 사람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보편적인 삶을 택하든지 아니면 나만이 꿈꾸는 나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삶을 꾸려갈지는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삶의 가치,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삶의 가치를 따질 때 삶을 주도하는 나, 인간의 가치, 그 존엄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최근에 시류, 지난 2020년 한 해, 그리고 이어지는 1월에도 보면 온통 세상은 무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다시 한번 그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노사 관계, 아마 가장 우리가 눈에 띄기 쉽고 가장 피부에 실감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자신의 요구사항과 이익을 위해서 첨예한 대립을 밝아온 새해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최근에 택배 기사님들의 정말 안타까운 소식도 벽두부터 들려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불행들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사업주의 지나친 욕망과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소홀히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언론들이나 대다수 국민들이 그리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남보다 내가 하나 더 갖기 위한 몸부림, 누구에게나 욕심은 있겠죠. 사람의 감정,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욕심, 욕구, 욕망은 무지하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남보다 잘생기고 싶은 욕심, 가지고 싶은 욕심, 수많은 욕심들을 하나하나 그 끝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여기에 다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지금 돈을 향한 몸부림에 영끌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사야 되고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그것이 올랐을 때 잠시 기뻐하다가 또 폭락하면 좌절하고 마는 이런 악의 고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는 밑바닥에 깔린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또 우리가 그렇게 연끌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역시 차익을 남겨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에 기인하고 있지 않나 싶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더라. 어른이 젊은이에게 내려줄 수 있는 듣기 좋은 덕담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여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소중한 것은 그러면 무엇이 가치 있는가인 겁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성공의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과연 나는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오늘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너는 과연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를 느끼게 하는 연초에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누구나 많이 갖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요즘 휴대폰은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죠. 그래서 대부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액정 화면에 살짝 흠집이 나도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아끼는 휴대폰이 깨지기로 한다면 어떨까요? 저도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을 가다가 문을 열면서 손에서 휴대폰을 놓쳐서
휴대폰이 땅바닥에 떨어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상황을 겪으신다면 어찌하실까요? 휴대폰이 떨어지고 있네? 떨어지면 깨질 것 같은데? 파손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들게 되죠. 그래서 저도 무심결에 휴대폰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제 발등을 갖다 대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휴대폰이 저런 화면처럼 박살이 나거나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게 되면 아마 그 휴대폰의 주인은 저 주인공처럼 아주 슬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깨질까 발등을 들이댄 제 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뼈 쪽에 정확하게 떨어지면서 작은 실금이 가서 저렇게 냉찜질도 해야 됐고 며칠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휴대폰이 100만 원이 넘든 200만 원이 넘든 내 몸보다 나를 걷게 만들어주는 이 다리보다 소중할까? 근데 저는 무의식 속에 떨어지는 휴대폰을 막기 위해서 제 발을 갖다 댄 거죠. 아마도 제 무의식 속에는 제 발등 하나 다치는 것보다는 휴대폰을 온전히 지켜내는 쪽에 가치를 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질 그런 단순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맞게 되는 마음. 그래서 늘 평소에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가는 곳을 알아야 이럴 때 발등에 떨어지는 휴대폰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보다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휴대폰을 떨어뜨렸을 때 나는 발등으로 휴대폰을 파손을 막을 것인지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 휴대폰이 설사 조금 파손되더라도 내 소중한 몸을 지킬 것인지 작은 일이지만 무의식 중에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경계 속에서 희노애락을 겪게 되죠. 때로는 좌절과 번민, 고통과 불행, 또 희망과 기쁨. 그런데 이런 많은 경계들이 나이가 느끼게 하는 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열등감은 혼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다면 느낄 수 없는 것이 열등감인 거죠. 열등감을 왜 느끼느냐?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누군가, 나와 무엇인가를 저울질하면서 어느 게 더 낫는가라는 가치 판단을 통해서 내가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됐을 때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북입니다. 느릿느릿보 거북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거북이 나름대로의 리듬이고 루틴입니다. 그 느릿느릿 걸어가는 거북이 하나를 보고 늦다, 빠르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거북이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화가 났을까요? 빨리 뛰어가는, 쏜살같이 달려가는 토끼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늦지? 라고 화가 난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하나이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키가 큰지 작은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비교, 판단, 이를 통한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누군가와 무엇인가와 비교하는 순간부터 내가 남보다 우월할 때 작은 쾌감에 비할 수 없는 내가 남보다 못할 때 느끼는 엄청난 비하감, 비애, 슬픔, 고통, 열등감이 주는 모욕감에 우리들은 힘들어하지 않나요? 오늘은 짧은 영화 한 편을 보시면서 과연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Hi, I believe I have a reservation for two. 레스토랑에 들어온 한 남자. Oh, okay. Do you happen to have another table? 예약 자리가 별로인지 테이블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보지만 How about that one? I'm sorry, but it's not available. Looks like it's available. It's not. 개무시를 당하고 맙니다. Hey. 그런데 그의 일행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나타나자 Come on, grab your beer. We're moving tables. 뭐야,
빈자리였잖아. Guess this table was available. I'd failed in the eyes of others.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못 나가는 사람. 자신의 삶에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The world hated me, and the feeling was mutual. 언제나 자신의 삶을 비하하며 루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과연 그의 인생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Brad, I loved working with you so much, but this job has made me kind of depressed.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기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남자. 브래드의 비극은 그의 단체의 유일하던 직원 한 놈이 내던진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됩니다. I honestly think I can do so much more good by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n giving it away instead of spending all my time asking other people for their money to give away. 남들에게 기부해달라고 구걸하면서 하느니 차라리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기부하는 게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되겠다며 그만둬버린 이 녀석의 한마디에 누구보다 멋진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은 처참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I felt like the world was rubbing my nose in something. 그리고 브래드가 더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의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직원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So many friends from college have become successful. 할리우드의 거물 감독이 돼서 화려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 닉. Jason Hatfield had his own hedge fund. 펀드사의 대표로 집이 3채나 있고 기부도 겁나 많이 하는 친구 제이슨. Billy Wursler sold his tech company at 40. 40살에 운영하던 IT사를 팔고 섬에서 화려한 은퇴 생활을 즐기는 빌리. Craig Fisher worked for the White House. 백악관에서 일하다가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책도 낸 뒤 끊임없이 TV에 나오며 화려한 셀럽의 삶을 살고 있는 크레이그까지. I feel somehow I failed. 그의 대학 친구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What do I have? I live in Sacramento, a secondary market surrounded by mediocrities and beta males. 딱히 잘난 거 없는 평범한 남자들만 모여 사는 촌동네 세크라멘토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본인만 빼고 말이죠. This is not where I thought I'd be. It's not the life I imagined. Call me all the time. 오늘은 그의 아들 트로이가 곧 진학할 대학 탐방을 위해 보스턴으로 떠나는 날인데요. Economy entrance is that way. I have a silver flyer card. It's gold and platinum only. 공항에서조차 이코노미라며 대우받을 수 없고 Let's try for an upgrade. What do you mean? You're going off to find your college. Let's fly business. I never flown business. So the total would be $1,642. 열받아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현실은 There's actually no amount of money you can pay to get an upgrade. 잔액이 부족합니다. Sorry I couldn't get us the upgrade. That's not a big deal. 그는 또다시 생각에 빠집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Craig Fisher flew economy? Probably not in decades. 크레이그는 1등석만 타고 다니겠지? I know Jason Hatfield has his own private plane. 제이슨은 전용기를 타고 다닐 거고 Nick Pascal probably flies private too. 아, 물론 닉도 전용기를 타고 다니겠지. Nothing's out of reach. Can I have these one? Okay. 모든 게 가능한 그들만의 세상. Always feeling important, 늘 귀하고 special, 특별하고 better than. 우월한 그들의 인생. For them, the world isn't a battlefield. It's a playground, a dream. Okay, can I get some Pringles for $7? 반면 아들이 사달라는 프링글스 하나도 가격 확인하고 사야 하는 그의 인생. 그의 자괴감에서 오는 망상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My thoughts turned to Melanie. 원흉의 화살은 그의 아내 멜라니에게까지 겨눠졌는데요. I love Melanie's idealism, but maybe that idealism prevented me from ever selling out. Jason Hatfield married a woman who had money of her own. 제이슨은 돈 많은 여자와 결혼했고 Diane Fisher's famous in her own right. 크레이그의 아내는 유명 작가로 크레이그와 서로 경쟁하며 서로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데 But Melanie, she's so easily satisfied. It's good. 자신의 아내는 모든 것을 늘 쉽게 만족하며 Maybe her contentment undermined my ambition. 그 만족감이 자신의 야망을 약화시킨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브래드. I can't blame Melanie for my decisions.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신뢰나는 개썩은 생각은 하면 안 되겠지. Dad, I get some food. All I've eaten today is a can of Pringles. 그렇게 아들과 함께 평범한 호텔에 도착한 뒤 Just try not to put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you know what I mean? Don't get caught up in the game. All the brands, you know, Williams, Harvard. 저녁을 먹으면서 진학할 대학들에 대해 얘기하다가 브래드는 아들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My counselor thinks that I'll get into Yale. I mean, I guess my grades and... 아들이 예일대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He thinks you're gonna get into Yale? 심지어 yeah, I don't really want to go to Yale. Why not? Well, I'm hoping that I get into Harvard. 하버드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 You're going to Harvard. 하버드라니. I didn't know about this. 내 아들이 하버드라니. Your kid's going to Harvard. 트로이가 하버드에 입학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You alright? Yeah,
Life's crazy, huh? 며칠 내내 온통 자괴감뿐이었던 브래드의 망상은 급격한 태세 전환에 돌입하게 됩니다. I suddenly remembered what I'd been doing for the last 17 years. Planting and nurturing for this amazing creature. 그래, 나는 지난 17년간 루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How could I have regrets? 아주 끝내주는 자식 농사를 지었었던 거였어. If I'd stayed in New York and married a striver like Diane Fisher? Dad, don't be so cisgender. Yeah, Dad, don't be so cis. If I'd pursued money and power, he might have become a spoiled little monster. 돈과 권력만 쫓던 친구놈들의 자식은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이 자랐을 거야. Thank God for Sacramento. 아들이 하버드에 합격하는 모습을 상상하자 그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만 같은 브래드. 다음날 기쁜 마음으로 하버드 면접을 보러 가는 브래드와 트로이.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I got the day wrong. It's yesterday. Yesterday? What do you mean? 트로이가 어제였던 면접 날짜를 착각해버렸던 것이었죠. Did they give you a time to come back? No, I mean I think they're really booked up, but they said like I can just do an alumni interview back in Sacramento. No, you don't want to do that. 사실 이번 면접을 놓친 학생은 지역에서 졸업생 면접을 별도로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 just want you to get a sense of my son. Harvard is his first choice. Hey, Dad, it's okay. It's not necessary to interview here. 브래드는 왜인지 모를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버드의 꿈에 오점이 생기자 잔뜩 화가 난 브래드. I don't understand. How can someone who has the brains to get into Harvard not have the brain to remember what day he made an appointment so he can get into Harvard? 브래드는 어떻게든 면접을 보게 하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Do we know anybody at Harvard?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하버드에 연줄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Craig Fisher teaches a class there. 마침 하버드에서 일하고 있는 잘나가는 그의 친구 크레이그. 하필이면 왜 그놈이야? Working up the courage to call Craig, I remembered the first time I'd seen him on TV. 브래드는 크레이그에게만큼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It was like a ghost I'd conjured to haunt me. 왜냐? 이미 그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It wasn't just a fleeting jealousy. It was real pain. 과거로 돌아가 I just started my non-profit and was full of enthusiasm. 브래드는 자신의 비영리 단체에 크레이그를 동참시키고자 엄청 노력했지만 But he never took the bait. I never heard from Craig again. 그 이후론 연락이 뚝 끊겨버린 그런 친구. 하지만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달린 지금 이 순간 브래드는 한 번 더 자존심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크레이그에게 전화를 거는데 없는 번호. Brad? How you doing, man? What's up? How's life? 결국 크레이그의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은퇴한 IT 사업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Do you happen to have Craig's number? Oh yeah, I'll text it to you. I just saw him in LA at Nick's wedding. Nick got married? 닉의 결혼식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Yeah, no, I didn't know about it. 브래드에겐 결혼식 초대는커녕 연락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Come to the island sometime, brother. Yeah. 브래드는 또다시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Not being invited to Nick's wedding confirmed a creeping fear. Not only had I not lived up to my own expectations, I'd failed in the eyes of others. 자기는 잘 나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I was off the list. A nobody. A nothing. 가치 없는 실패자적인 존재였을 뿐이었다고. It wasn't friendship that bonded them, but a perceived level of success. 성공한 자들과는 연결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고. Are you okay? Because you seem a little off. 그렇게 또 자괴감에 빠져 트로이와 밥을 먹다가 소식을 들은 크레이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Craig, is everything okay? Did someone die? No, nobody died. 브래드는 황급히 트로이의 하버드 면접 얘기를 꺼내는데 I'm flying up there tomorrow. 허걱. Sure, I'll give him a call.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주겠다는 크레이그. But, man, I owe you. No problem. So, dinner tomorrow. 그리고 잠시 후 Hey, Craig, I'm in a bookstore and I'm looking at your book right now. Just got off the phone with the dean of admissions. Seriously? 그렇게 재수없기만 하던 크레이그의 연출 덕에 Guess who you have a meeting with tomorrow? Jerome Backley. 트로이가 존경하던 교수와 입학 처장의 면접을 보게 되죠.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이 좋아진 브래드. I bought an island.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암울해집니다. Suddenly these victories, how desperate to claim them as mine. 아들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삼는 건 정신승리가 아닐까? Sounds like your dad might be a little bit crazy. Maybe a little bit more. 아들이 성공해서 자신을 무시하면 어떡하지? What if I became envious of my own son? 아들의 성공을 내가 질투하게 되면 Or maybe he'll take after Melanie, perfectly satisfied with practically nothing. 이 모든 망상들은 또다시 그를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Hey,
Hey.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같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던 친구 아나냐를 만나게 되는데요. And now you go to Harvard. Yeah, I'm a junior. 하버드에 재학 중인 아냐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는데 My dad's friends with the professor here. Who? His name's Craig Fisher. 크레이그의 이름을 듣자 Oh, what? 아나냐의 표정이 썩어버리죠. Okay, you can say whatever you want. We're not close or anything. Well, I took his class last year, and it's kind of the worst. He's condescending. I don't know, he's pretty sexist. 성공한 삶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을 것만 같던 그가 정작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에게 욕이나 바가지로 처먹고 있다니 브래드는 기분이 묘해집니다. My dad majored in government. Oh, yeah? 그러다가 그녀가 자신과 같은 정치행정학과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Really? Yeah, he helped other nonprofits. 선배로서 자신의 비영리 단체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자 This sounds amazing. 그녀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자신의 목표를 들려주기 시작하죠. But I want to write about the history of white missionary women. 그는 그녀를 보며 I remember this. This feeling. 열정적이었던 자신의 대학 시절을 떠올립니다. Back then, I was in love with the world, and the world was in love with me. 다음날 대학 면접을 위해 트로이는 먼저 들어간 뒤 브래드는 그녀와 단둘이 더 많은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So what's your advice to me? 브래드는 자신이 겪어왔던 삶을 토대로 그녀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데요. Forget nonprofits, Brad. Just go and make a lot of money. Shut up, you aren't serious. No, I'm totally serious. If you want to make an impact in the world, have respect, go be Bill Gates. She would understand me. 성공한 친구들의 모습, I talked about my friends from college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현재의 모습. and didn't invite me to their milestone events, even though I'd been the heart and soul of our group. 하지만 그의 그러한 생각들은 그녀에게 한심하게만 들린 듯하죠. No, what are you thinking? I'm thinking you're really lucky. You're 50 years old and you still think that the world was made for you. Do you even know poor people? They're not complaining about being ignored at a dinner party. They're happy they get dinner. But I'm not competing with those people. You compete with the people who are markers in your life. Why are you competing at all? It's the way the world is. 과연 그는 You're doing just fine. I promise you. You have enough.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는 2017년 개봉한 미국 영화로 이 시대를 대변하는 브래드라는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를 통해 삶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인데요. 자신만의 인생이 아닌 남과 비교하는 인생을 사는 브래드의 내면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돈과 명예, 권력으로밖에 측정되지 않는 이 시대에서 자기보다 잘 나가는 타인들과 스스로를 비교해가며 자신이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끊임없이 비하하며 좌절에 빠지는 삶.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며 살아가는 브래드의 모습은 특히나 SNS의 발달로 보여주기식의 행복이 범람하는 우리들의 시대상을 대변하고 있죠. 한창 인별그램 같은 SNS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은 비슷한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던 저 또한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기에 더욱더 공감되는 영화였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본인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며 좌절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스스로의 기준이 아닌 남들의 성공 혹은 행복의 기준에 맞춰 실체 없는 허황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영화를 관람하고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나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당신이 조금 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길 바라면서 한 14분 정도 되는 긴 영화를 편집해서 만든 영화 한 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드라마입니다.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 짧은 한 편의 영화를 보면서 제 젊은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너는 과연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밖에 두었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쩔 때는 행복하고 어쩔 때는 불행하고 스스로가 행복과 불행에 선택하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내 행복의 선택지가 뺏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권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남보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느껴지는 열등감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가치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이 이룬 업적, 결과물에 칭송과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겪어온 과정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과정을 무시한 결과만을 소중히 하는 사회에서 결국은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길이 없는 막막함을 느끼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아마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말 길이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길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지금 길이 안 보인다면 길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해 보십시오.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길만을 가려 하지 말고 길이 없어 보이는 바로 이 순간 내가 갈 길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갈 때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림의 떡 같은 다른 이의 삶에 현혹되지 말자.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저 내 업임을 자각해서 나를 사랑했어. 저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으로 나를 불태우지 맙시다. 수없이 돌아가는 작은 업들의 수레바퀴 속에서 현혹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본질적인 우주 진리의 이치, 업을 알아서 시류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고통과 불행의 대부분의 것들은 근본적인 고통이 아니라 남과의 비교를 통한 열등감에서 오는 자기 비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삶의 불변하는 표준이란 뭐냐? 내 삶의 가치의 표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나에 둘 것이냐? 밖에 둘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삶에 있어서 불변하는 표준을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당신이 보신, 당신이 깨달으신 우주의 진리를 설파하신 대종경 서품 1장의 말씀입니다. 권력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누구도 이 표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세워놓고 내가 얼마나 이 기준에 맞게 살아가느냐를 수시로 돌아보시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며 가을에는 항상 가지만 남지만 그 뿌리만큼은 변함이 없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불행을 느끼고 힘겨워하는 것도 결국은 가지와 잎일 뿐입니다. 어찌 생로병사의 이치 따라와서 사는 우리에게 희노애락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희노애락에 내 생명까지 흔들리는, 내 본성까지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사계가 변하듯이 내 삶에 와지는 희노애락에 가지와 잎은 흔들릴 망정 뿌리는 상하지 마시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이를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가지와 잎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뿌리를 지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셨습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는가? 1월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표준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변함없는 우주의 대진리의 기준점을 확실히 정해두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진 않은지 어긋나고 있진 않은지 벗어났다면 어긋났다면 다시 원위치로 올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입니다. 법회를 함께 교당에서 봤지만 이번 주도 혹은 다음 주도 언제 또다시 비대면으로 갈지 모르는
이런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을 엄중히 지키면서 늘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 올리고 저희 모두 함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